안녕하세요. 김은국TV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본 교토부 우지시에 있는 오토로 평화기념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공연도 있었지만 기념관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토로 평화기념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살던 일본 오토로 마을의 역사를 알리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기념관으로 지난해 완공됐습니다. 일본 교토 우지시의 지상 3층, 연면적 461제곱미터 규모로 4월 30일 개관 1주년이 됩니다. 오사카시를 거쳐서 교토로 걸쳐서 우지시로 가면 되는 곳입니다. 오토로, 일본말로 오토로라고 하죠. 1941년이었던 2차 세계대전 중에 교토 소재의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일본 정부에 의해서 동원됐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조성한 제1조선인 마을입니다. 행정구역은 일본의 교토부 우지시 이세다 정 51번지, 이게 정확한 주소입니다. 여러분 찾아가실 때는 오사카를 거쳐서 간사이 공항을 거쳐서 교토로 이동해서 우지시로 가면 됩니다. 우토구치가 원래 맞는 표현인데요. 잘못 익혀서 오토로라고 잘못 읽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오토로 마을로 잘못 읽은 게 고정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아무런 보상 없이 방치가 됐는데요. 귀국하지 않았던 조선인들이 이곳을 점유하면서 정착촌이 건설됐습니다. 오토로 마을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공유주를 매입한 일본 부동산 회사에 의해서 1998년 제1교포들이 강제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분쟁이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토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개발도 진행이 됐습니다. 2018년에 원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마을의 형성 과정 독특하죠. 1941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한 뒤에 이 비행장 건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들어갔습니다. 또 우리 조선인들이 함께하는 비극과 슬픔이 시작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 간이 건물인 한발을 만들었죠. 이 공장 옆에 있는 숙식하는 곳이죠. 한발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이 비행장 주변에 마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에 비행장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용됐던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 정부 기업으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곳에 방치됐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 해서 귀국하지 않았던 우리 조선인들, 우리 동포들이 잔류하면서 현재 오토로 마을이라는 정착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9월 조선인 학교를 세웠지만 1949년 일본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면서 폐쇄가 됐습니다. 참 일본 정부 나쁘죠?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우여곡절을 겪었고요. 수도 시설이 없어서 1988년까지 우물물로 상수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물을 먹고 살아야 했던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전기도 없었죠. 당시 교토 지방정부 소유였던 오토로 토지가 1987년 닛산 자동차 그룹의 결사인 닛산 차체의 계약에 따라 넘어갔습니다. 닛산 차체는 자치 주민의 회장에게 매각을 했고요. 다시 자치 주민의 회장이 4억 5천만 원의 부동산 회사인 서일본 칙산의 주민들 몰래 매각을 한 뒤에 야반, 도주,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주민들? 매입과 동시에 서일본 칙산은 주민 전원에게 퇴거하라, 나가라고 했고요. 1989년 교토지방재판소에서 주민들이 피고로 해서 건물 수거, 토지 명도 소송을 제기해 1998년 승소를 했습니다. 위기죠. 쫓겨날 상황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오사카 고등재판소에 항소를 했고요.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법적 판결에서는 완전히 패했습니다. 쫓겨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쟁 해결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사정이 알려지면서 시사주간지 한겨레 20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KNCC, 지금은 NCCK로 불리죠. 오토로 국제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모금 활동하고요. 또 이를 돕는 활동을 펼칩니다. 오토로 지키기 운동이 펼쳐지고요. 제1교포, 동포들, 일본인, 시민단체 모두 성금을 모았습니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무렵에 우리 정부에서 우여곡절 끝에 15억 원씩 분할자금으로 오토로에 관한 예산 30억 원을 집행해 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성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2010년 오토로 마을 대지 6,000평 중 2,000평가량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의 거주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개발과 입주가 시작됐고요.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재개발 공사는 주민 재입주 보장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전까지 국적 취득을 거부한 일본 국적 취득을 거부한 채 오토로에 살던 우리 조선인들 65세대 150명이 있었는데요. 이곳 시형 주택에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오토로 땅을 매입하는 데 기여해 오토로 주민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기념관 건립이 진행되고 완공이 됐습니다. 2022년 4월 30일 한국정부 시민단체 지원으로 지상 3층 규모의 평화기념관이 오토로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꼭 가보셔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비행장 건설에 동원됐던 조선인들이 터를 잡았던 이 마을의 아픈 역사를 알리고 전쟁의 참화, 민족차별, 인권 차별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관으로 전 세계사에 기록되는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상징 공간이 됐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그런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3층짜리 건물이고요. 연면적 461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평 정도 되는 거죠. 이곳에 당시 상황, 사진, 조형물들도 있고요. 당시 제일 한국인들, 당시 우리 동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질 그런 장면들입니다. 마당에는 오토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실제 거주했던 한바라고 불린 조선인 압숙시설 일부 건물을 옮겨놓아서 아픈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노르웨이, 미국인, 영국인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곳을 보고 있습니다. 1989년 토지 소유권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있었고요. 2021년에는 일본인이 방화도 했습니다. 한국이 싫다 이러면서 불을 질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키코 관장이 작년 8월이죠. 2022년 8월 외국인 기자협회에서 특파원 협회에서 만든 그런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분노할 줄 알았는데 그 나쁜 놈하고 밥 한번 먹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토로는 그런 분들이 이끌어가는 소중한 커뮤니티고 그래서 그들도 포용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일본 사회가 걸린 병, 아픈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와 한국 정부의 지원, 오토로 민간기금 재단의 노력으로 거주권을 지켜낸 주민들은 한때 없어질 위기까지 처했던 오토로 마을을 지켜내고 정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평화기념관을 설립하고 세계인이 방문하는 주요 역사적인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기념관에는 다듬이라든가 방망이 또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 퇴거 당시의 소송 자료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1940년대 노동자 숙소로 지어진 한바 건물도 있고요. 다양한 사진들을 통해서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러보기만 해도 감동이 가득하고 벅찬데 또 주민들과 기념관을 위해서 2차례 음악회를 저는 또 개최해드렸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더 감동이 큽니다. 수고해주신 나가와 아키코 관장님, 곽진용 오토로 민간기금재단 대표님, 김수환 기념관 부관장님, 아베에리 사무국장님, 신유리코 선생님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동포들과 오토로 마을 주민들, 오토로 평화기념관 편에서 열심히 소통하고 돕겠습니다. 세계인에게 인권과 평화의 상징,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고 있는 오토로 평화기념관 앞으로 더욱더 빛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 일본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본의 국가 범죄를 성찰하는 계기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 전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전 세계인에게 성찰하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해결 안 되겠죠? 일본이 진정으로 한국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참여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따뜻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한일 간의 우호 협력 우리 같이 만들어 가시죠. 오토로 평화기념관의 역사와 또 앞으로의 문화적 이 발전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셔서 박수 쳐주고 후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TV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오토로 평화기념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